나의 나이 33살이 되었다. 어느덧 현장에서 일한 지 10년이 훌쩍 넘었고 가끔씩은 옛날 생각이 나기도 한다. 내가 노가다를 시작한 건 20살이 되던 때였다. 그 당시 알바를 구하기 위해 정정긍긍하던 나는 할 일 없이 전기공사 현장에 뛰어들었다. 완전 생 초보였지만 그 전에 에어컨 공사와 토목 공사를 짧게 경험해봐서 적응하는데 그렇게 힘들진 않았다. 첫 현장은 무려 제주도였다. 제주도는 물론 비행기조차 타보지 못한 시골 촌놈이었던 내게 일도 시켜주고 관광도 시켜준다니 이게 진정 상남자의 직업 노가다라는 것인가. 가슴이 웅장해졌다. 당시 나의 일당은 8만원이었고 월 200 정도를 벌었던 것 같다. 현재와는 한참 비교되는 조공 일당이었다. 아무것도 모르고 어리버리했던 내가 현장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고작 사다리를 잡아주거나 무거운 자재들을 나르거나 주변 청소를 하는 일뿐이었다. 지루하고 시간은 시간대로 안 가고 다리는 아프고 지금 말하면 정말 못할 짓이었다. 답답했지만 그렇다고 할 줄 아는 게 없었다. 같이 일하던 형님이 벤치로 전선을 까는 법과 조인하는 법을 알려주었다. 물론 처음이라 서툴었고 매일 패전선으로 연습했었는데 참 재밌었다. 그때의 난 몰랐다. 내가 지금까지 굴러먹을 줄은. 제주도 현장을 끝내고 다음 현장은 서울이었다. 그것도 무려 강남이었다. TV로만 서울을 본 시골 촌놈이었던 내게 일도 시켜주고 서울 구경도 시켜준다니 이것이 진정 관광 노가다란 말인가. 가슴이 웅장해졌다. 현장은 지하 1층을 헬스장으로 리모델링하는 현장이었다. 같이 일하던 소장님이 철거부터 마감까지 맡은 현장이었는데 초반에 내부를 부수면 나오는 각종 폐기물들을 지상으로 날랐다. 무거웠고 양도 많았다. 용역들을 불러 일렬로 서서 받아치기를 하는데 운 나쁘게 앞잡이 또는 뒷잡이를 서면 나게 힘들었다. 하지만 난 젊은 혈기에 앞잡이를 서는 걸 좋아했다. 공사는 어찌어찌 2달 만에 마무리가 됐는데 문제가 생겼다. 마지막으로 정산해야 할 공사 대금을 주지 않는다고 했다. 견적이 오바가 됐다던지 무슨 문제가 있었는데 그때 당시 코질질이었던 나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었고 그냥 X됐다는 것만 알고 있었다. 소장님 등등과 노동청도 들락날락 했으나 해결될 조짐은 보이지 않았다. 강남 한복판에서 노가다 하다가 귤 팔아본 사람 여기 있다. 공사비 때문에 실랑이를 벌이던 와중 소장님이 제주도에서 귤을 대량으로 트럭에 싣고 왔다. 그리고 헬스장 앞에서 그것도 나에게 팔라고 했다. 일종의 시위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시위 반복도 정말 가지가지다. 어이가 없었다. 이걸 왜 내가 팔아야 하는 거지. 난 그런 거 못한다고 면전에 대놓고 화를 내고 싶었지만 분노 조절 자립증을 앓고 있는 소심한 찐따인 나는 시키는 대로 안면 몰수하고 강남 한복판에서 귤 사세요를 외쳤다. 현장에서 착하면 호구라는 말이 있는데 맞다. 사실 지금도 호구다. 결국 해결되지 못했고 2달간 땡전 한 푼 못 받고 싼거지가 된 팀은 다음 현장 영주로 떠났다. 당시 추웠던 겨울날 숙소는 모텔 달방이었고 근처에 있던 길거리 포장마차에서 따뜻한 우동에 소주 한잔 했던 낭만이 생각난다. 새벽마다 날 깨우던 알람 소리조차도 아직 생생하다. 소름이다. 현장은 플랜트 현장이었다. 그동안 전기 관련된 각종 자재들을 외워서 제법 조공에 티를 냈다. 하지만 제대로 일을 배우기엔 나는 너무 어렵고 아무 생각도 없었다. 그렇게 나는 군대를 가버렸다. 전역을 앞두고 사실 고민이 많았다. 전기 일을 계속 해야 할지 아니면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할지. 전기 일은 너무도 어렵다는 생각이 항상 들었고 또한 나중을 생각하면 이쪽 저쪽 현장을 옮기는 생활은 힘들 것 같았다. 결국 답을 내리지 못한 채 나는 전역을 했다. 생활비를 벌기 위해 다시 현장에 들어왔고 그저 용돈벌이다. 나는 언젠간 다른 일을 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일을 했다. 그러다 보니 배움은 점점 더디어졌다. 그렇다고 사실 누구 하나 가르침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그저 시간 때우기에 급급한 조공일 뿐이었다. 몇 번의 외도를 했다. 서비스업에도 다녀보고 중소기업에도 다녀보고 친구가 일하는 곳에도 다녀보고 하지만 늘 현장에서 일했던 그 향기가 그리웠다. 이게 진정 상남자의 직업 노가다의 맛이란 말인가. 그렇게 현장을 들락날락 5년이라는 시간을 허송세월했다. 그동안 많은 현장을 다녔다. 일에 쫓겨 밤늦게까지 타던 골조 현장, 밤새 바쁘게 일하던 셧다운 현장, 노란 하이바 씌우고 한 달간 일 안 시키던 반도체 현장, 사수가 일만 들어가면 개옥박던 플랜트 현장 등등. 힘들었지만 나도 모르게 경험은 쌓여져 갔다. 27살이 되던 해 울산의 물류창고 현장에 들어갔다. 현장의 전기 소장님은 내가 아는 분이었다. 처음에 에어컨 공사를 했다고 했었는데 그 현장에서 친분 있게 지내던 전기 소장님이었다. 거의 7년 만에 재해에 소장님도 엄청 반가워했고 현장에서 이것저것 많이 가르쳐 주셨다. 그곳에서 스틸 배관과 간단한 아쿠 용접을 배웠다. 혼자 배관을 걸어가면서 길을 보는 법도 배웠다. 현장 다니면서 처음으로 뿌듯함과 책임감을 느꼈다. 그렇게 3개월의 공사가 끝나고 우리 팀은 떠날 준비를 하고 있었다. 소장님이 나에게 제안을 했다. 본인 밑에서 3년 동안 열심히 배우면 어떻겠냐고. 단가 또한 높게 제안했다.
그때 남았어야 됐지만 난 의리를 생각했다. 그놈의 의리. 그렇게 불과 1년이 지나지 않아 마침 난 자유계약 노가도가 되었고 소장님에게 연락이 왔다. 서울 현장에서 또다시 재해를 했다. 그때부터 실력은 엄청나게 늘기 시작했다. 그동안 허송세월하며 보냈었던 현장에서의 경험들도 나에게 많은 도움을 줬다. 소장님과 서울을 마무리하고 6개월짜리 하선 현장에 들어갔다. 소장님은 전공으로 배우는 몇 년의 시간보다 관리자로서 몇 개월을 배우는 게 더 빠르다고 했다. 임반장이 되었다. 땡볕의 한여름날 넓디 넓은 골조에 힘도 많이 들었지만 책임감도 많아졌고 열정도 늘어났다. 내 손으로 살린 전등을 보는 것만큼 짜릿한 건 없었다. 그때 나는 느꼈다. 전기 일은 천직이 되었다. 29이 되던 해 팀장을 하기 시작했고 30이 되던 해 다른 현장으로 독립을 했다. 마치 병아리가 날개짓하듯 쪼물쪼물 전진을 했다. 젊은 나이인지라 젊은 팀을 꾸려 즐겁게 일을 했다. 좀 더 많이 움직이려고 했고 좀 더 많이 신경을 쓰려고 했다. 현장 관리자분들도 인정을 해주셨다. 하지만 팀은 마음처럼 움직여지지 않았다. 위아래로 주는 스트레스는 상당했고 현장의 거의 마감 시점에 다다랐을 땐 그냥 놓아버렸다. 팀은 인수분해됐고 그때부턴 전 현장에서 같이 일하던 나이 많으신 형님을 불러 같이 일을 했다. 마음이 너무도 편했다. 걱정도 사라졌고 마음속 불안감도 사라졌다. 그렇게 난 오늘날처럼 자유로운 영혼이 되었다. 모든 일이 다 똑같다. 처음부터 잘하는 일은 없다. 스트레스를 받지 않는 일도 없다. 꼰대들이 꼰대하고 일은 일대로 스트레스 받지만 이것은 꼭 나중에 경험으로 다가온다. 모든 직장인들 화이팅이다.